行，我早上唱了歌，太累了。 연간 진행되는 평생학습 강좌 수만 무려 801개. 학습자 수 9,011명. 무지개 수영을 비롯해 물향기 학교, 꿈찾기 멘토스쿨 등 혁신교육 관련 프로그램만 32개. 학습자 수 약 3만 명. 하지만 공교육을 포함한 교육비 예산은 이 도시 전체 예산 중 불과 4%인 약 21억 원. 무료예요. 강사비는 시에서 지원되고요. 이 장소는 그냥 저희 아파트에 남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니까 돈이 전혀 안 들죠. 시에서 지원되는 수강료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나에게 맞는 맞춤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배우고자 한다면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는 곳. 적은 비용으로 도시 전체를 바꿔나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 과연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기적 같은 변화를 이뤄내고 있는 도시, 바로 경기도 오산입니다. 늦은 저녁, 식구들이 둘러앉은 이유.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이 함께 강의를 듣는 날인데요. 이만하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가족들이 기다린 강의는 바로 중국어 회화 수업인데요. 중국어를 잘하는 아빠부터 이제 걸음마 단계인 아이까지 가족 모두가 함께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저한테는 흥미로웠고 그 전에는 이제 모임으로 이렇게 엄마들 동아리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가족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듣고 이제 조건을 이제 시청 사이트에서 찾아봤고 이 정도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또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청을 했고요. 강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해주는 배달 강좌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단어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오늘은 주인공이 호랑이와 개구리죠. 그래서 먼저 단어를 보면 호랑이 나오죠. 라오후, 꽈꽈, 중국어 수준이 다 다른 가족들을 위해 함께 동화를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 有一天어느 날老虎下山的时候 老虎가 호랑이가 下山 하산할 때 산을 내려오다가 听见呱呱的声音 听见 들었어요. 꽈꽈 개구리 울음소리를. 그렇죠. 아버님 실력 좀 있으신데요. 처음엔 중국어를 어려워하던 아이들도 가족끼리 회화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어에 재미를 붙이게 됐다고 합니다. 엄마야, 나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냐? 잘했어. 아이를 처음에 중고를 접할 때 학원을 보내봤는데 실패를 했어요. 얘가 힘들어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원래 학원은 약간 교과서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문제집 약간 그런 걸로 했는데 이 수업은 동화책 같이 읽고 해석하고 단어하고 그래서 좀 그립니다. 동화 읽기와 동요 듣기로 가족들의 수준에 딱 맞춘 수업. 일반 회화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수업인데요. 학원은 일단 학습자들이 돈을 지불을 하니까 한 달, 두 달 수강을 했을 때 원하는 목표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목표치만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수업이 굉장히 딱딱하고 급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집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어떤 목표를 단시간에 이루는 것보다는 즐겁게 중국어를 좋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게임이라든지 동요를 곁들여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놀이처럼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110단위 넣죠. 그냥 한 자릿수씩 읽어주는 거예요. 숫자 맞추기 카드 게임이 시작되자 갑자기 반짝이는 아이의 눈빛. 엄마 팀과 아빠 팀으로 나눠서 카드에 쓴 숫자를 많이 맞추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첫 번째는 언니 시에리의 차례. 842. 오, 제법인데요. 이번엔 손기호만으로 숫자를 맞춰야 합니다. 7, 9, 이런 수업은 어때요? 재밌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중국어를 배우면서부터 중국어 실력은 물론 가족 간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돈독해졌는데요. 점점 아이가 커가고 또 뭐 학원을 다니든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공부라는 학습도 하고 당연히 공부하니까 좋고 우리도 아이들도 공부시키고 좋지만 함께 가족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산시의 평생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수업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시는 건가요? 지금 학생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수업을 배달하러 갑니다. 수업을 배달하러 간다는 이분. 과연 어떤 수업을 배달하러 가신다는 건지 일단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배달한다는 점이 참 신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녀를 따라간 곳은 한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체육시설. 먼저 도착한 학생들이 알아서 수업 준비를 하는데요. 다들 애견마다 보니까 운동하러 어디 나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운동은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다들 아기 낳고 이렇게 몸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에서 강사분 직접 와서 해주시니까 또 저희 아파트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었던 지역 주민들끼리 모여 신청했다는 프로그램은 바로 요가 수업입니다. 자, 골반 들고 내리고 5번 하세요. 마시며 하나. 평범한 요가 같지만 일반 요가와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자세가 좀 안 좋고 해서 허리나 골반, 척추, 어깨 통증 같은 거를 호소를 하시는데요. 지금은 그냥 기본 요가 동작 그거를 반복해서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이 맞춰지고 좌우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신체 바른 정렬이 일어나게 그런 쪽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나쁜 자세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동작 위주로 구성된 척추 교정 요가입니다. 가슴을 바닥으로 살짝 누르면서 굽힌 등이 바르게 펴질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첫 번째 자세는 허리를 비틀어주는 동작인데요. 척추 전체를 비틀면서 시원함을 주고 허리와 등과 어깨를 이완시켜 피로를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시옷자 모양의 다음 자세는 시원하게 기지개를 켠 듯한 동작으로 다리를 이완시켜주며 등과 허리를 곧게 신장시켜줍니다. 손 뒤로 안 오셔도 돼요. 힘의 방향을 내 척추가 사이사이 넓어지고 다리 후면도 열릴 거예요. 그리고 멀리. 그동안 아이를 키우느라 몸과 마음을 잘 돌보지 못했던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힐링의 시간이기도 한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강사가 직접 찾아오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런앤런 강좌 덕분입니다. 요가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좌가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시는 장소와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강사를 지원해주는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언어 교양 프로그램도 있고요. 건강 스포츠 프로그램도 있고요. 부모 자녀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스마일.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수업을 받으면서도 수강료 부담이 없다는 건데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비용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데 다니고 싶어도 한 달에 막 10만 원 이상씩 투자하기가 어렵죠. 시간대도. 여기서 하시는 건 얼마 내고 하시는 거예요? 무료예요. 세금을 다른 도시보다 한 4-5배 내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요? 네. 성인들의
아이들의 평생 교육을 책임지는 런앤런 강좌만큼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꼬마 친구들 참 기분이 좋아 보이죠? 오늘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영 강습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무지개 수영은 만 5세의 유아가 대상인데요. 수영이라기보다는 놀이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좀 더 친숙하고 빨리 물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고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컸을 때 물에 공포심이 아예 없게끔 이제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놀이와 친해지게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에 잘 뜰 수 있게 특별히 고안된 보조기구인 막대부대는 시에서 무료로 지원되는 장비인데요. 막대부대는 아이들이 물에 잘 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튜브 같은 역할을 해주는 교구입니다. 이건 어린이들만 하는 거예요? 네, 무지개 수영 전용 교구입니다. 아이들은 막대부대를 착용하고 신나게 수영하고 있습니다. 또 수업에는 여러 명의 강사들이 참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건 무섭죠? 아니, 재밌어요. 안 무섭고요. 무지개 수영은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이기도 한데요. 너무 잘했어요. 그냥 초록빛 줄게요. 아이들 손목에 둘러진 색깔띠. 초록띠는 어떤 사람만 받는 거예요? 수영 다양해요. 기분이 어때요? 초록띠 받으니까? 좋아요. 좋다. 올라갈 때마다 한 동작을 조금씩 어려운 동작을 배울 때마다 이 띠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 띠를 받은 아이들은 또 적극적으로 다음 단계의 띠에 대해서 호기심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지개 수영은 유아들에게 수영의 기초 기능을 가르침으로써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된 체험교육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고 있는데요. 2016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살에서 9살 어린아이들의 사망 원인을 보니까 안전사고 분야에서 보면 교통사고, 그 다음으로 물에 빠지는 사고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꼭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그 생존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 패닉 상태에서는 자기 몸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수업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아이들이 생존 기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존 기술을 터득하는 시간. 공교육의 혁신은 이렇게 현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혁신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 경기도 오산. 지난 10월 25일 이곳에서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이 열렸는데요. 전국 지자체의 교육 관계자와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관계자가 함께 모여 정보 공유회장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삶의 변화는 바로 교육으로 시작된다. 단지 또 교육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알고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런 부분에 힘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오늘 평생학습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증진 및 협력관계 모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것을 합의합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핀란드의 에스포시, 일본의 시부야 대학과 협약식이 이루어졌는데요. 핀란드 에스포시는 오산시가 혁신교육 도시를 구상할 때 롤모델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에스포시의 교육 이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지자체는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City of Espoo is concentrating on helping every learner to fulfill their own potential. So by us, the learner is in the center of everything. And we feel that the whole society, the whole community
is helping the learner to learn what he or she has chosen to learn. 이날 프롬에서는 일본 시부야 대학의 평생교육 사례도 소개되었는데요. 渋谷大学の場合、教室も地域にあって先生も地域の中の方が行います。 시부야 대학은 특정 캠퍼스와 강의실이 없습니다. 때로는 쇼핑몰이 또 공원과 카페가 강의실이 되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가르치고 배우는 시부야 대학의 사례는 오산 백년시민대학의 모토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물음표 학교와 시니어 리더들을 양성하는 느낌표 학교. 오산 백년시민대학은 개인의 성장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강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강사의 풀을 외부에서 데려올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안에서 이제 강사도 나와줘야 되고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를 해서 강사가 되실 수도 있고 그런 역할들이 이 느낌표 학교에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교육들은 지역 전체를 하나로 만들었고 학교 안과 밖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그런데 학생들을 따라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비행기 안입니다. 좀 생소한 강의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비행기 모형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수업은 관심 있는 직업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체험도 되게 많이 체계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선택하게 됐어요. 오늘 수업 어떤 점이 좀 기대가 되나요? 스튜어디스 같은 객실 승무원 한다고 했는데 그거 되게 기대돼요. 얼리버드 프로그램은 관광 경영, 디자인, 뷰티, 영상예술, 건축융합, IT, 요리 등 학생들이 관심 있는 10가지 전문 분야로 구성된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학으로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교육이 목적입니다. 14년, 15년도에 얼리버드 프로그램 관광 분야에 참여했던 학생이 이제 관련 학과로 진학하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성을 찾은 학생이 수시 전형에 다수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버스가 사고 났어. 기사가 문 열고 먼저 나갔어. 되게 안 되겠네. 안 된다. 이거는 비상사태가 안 돼. 그래서 실제 비상사태에서 승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그대로 재현해보는 시간. 먼저 보조 강사가 시범을 보입니다. 학생들도 따라해보는데요. 처음 해보는 거라 왠지 쑥스럽고 어색합니다. 이번에는 비상 상황에서 문을 개방하고 탈출까지 해보는 연습입니다. 역시 보조 강사의 시범부터 시작됐는데요. 침착하게 비상문을 열고 한 사람씩 차례로 탈출합니다. 이제 비행기 날개를 타고 안전하게 내려오면 되는데요. 두 사람 모두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외부 상황을 불이 났는지, 그다음에 바람이 부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승객의 탈출 절차를 지휘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신속한 대응 절차는 일반적으로 90초 안에 모든 승객이 항공 내에서 탈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학생 차례입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탈출 개방! 창문 보세요. 보고해. 어색해서 1차 시도는 실패. 탈출하세요. 창밖 보세요. 안전합니까? 출입구 개방! 두 번째 탈출 시도는 간단하게 성공했습니다.
비행기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뒤이어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탈출 상황을 연출해 보는데요. 이렇게 실제 상황을 체험해봄으로써 학생들은 승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승무원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었어요. 꿈이 뭐예요? 저의 꿈은 승무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 진로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산에서 얼리버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 분야에서 이 오늘 승무원 체험을 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선 평소에 바른 자세와 미소를 짓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바른 자세로 인사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생명인 승무원에게 있어 이런 교육은 필수인데요. 또 외모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승무원의 이미지가 결정이 되죠. 이번에는 메이크업과 헤어까지 승무원과 똑같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곱게 사극에 나오는 그 쪽머리처럼 곱게 빗으셔야 돼요. 승무원의 올림머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점점 모양이 나오는 중입니다. 친구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한데요. 단장을 마친 학생도 자신의 머리가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해보니까 어때? 네? 승무원 같아요. 친구 보니까 어때요? 머리 너무 예쁘게 잘 되고 잘 어울려요. 승무원 같아요. 평소 동경하던 승무원의 모습을 직접 해보며 학생들은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내친 김에 승무원 의상까지 완벽하게 갖춰 입는 학생들. 학생들의 변신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정돈된 바른 자세로 하는 승무원 워킹입니다. 다시 휘퍼 허리손 다시 가다. 그렇지 잘했어. 그냥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옷도 입어보고 머리도 해보고 그냥 진짜 승무원 같아서 네,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 좀 바뀌고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승무원 하려면 외국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외국어는 잘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자격 기준이 토익 점수 550점 이상 되면은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합격한 승무원들의 평균 점수는 더 높습니다. 네. 네. 키 제한이 없어졌죠. 근데 이제 솔직히 뭐 합격하시는 분들은 키 작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좀 이렇게 크신 분들이 좀 있긴 하죠. 뭔가 차별화된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면접에 응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막연하게 자기가 어떤 꿈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갖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함으로써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으로 익히는 이론 공부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터득하는 학습. 이런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꿈을 설계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교육은 가장 먼저 아이들을 변하게 하고 또 가족을 변하게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지역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는 거겠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도시를 바꿔나가는 곳.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에 바로 오산시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안 속담이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미래는 지역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끌어모아서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가르침이 보람되고 행복한 선생님,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학부모님,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오산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